오늘은 제가 수능 영어를 찍어서 3등급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찍어서 과연 3등급이 나오냐? 믿기지는 않겠지만 영어 절대평가라서 7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능을 본 학생과 제가 한 전화 통화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죠. 야, 빈칸 2번 다 찍었냐?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대박났네. 근데 네 문제 연속으로 찍은데 다 맞아가지고. 네 문제 연속으로 찍었는데 다 맞았어? 수능을 찍어서 3등급 맞는 전략의 핵심은 바로 쉬운 문제는 풀어서 다 맞추고 어려운 문제는 찍어서 맞춘다. 쉬운 문제는 맞추기 쉬우니까 당연히 다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과연 찍어서 맞추는 게 가능할까요? 네, 완전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는 정답에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영어는 유형별로 정답이 되는 번호가 정해져 있는데 바로 그 패턴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정답을 맞출 확률은 2배, 3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방금 들려준 학생처럼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를 찍어서 4문제를 연속으로 다 맞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 강의의 핵심은 어려운 문제의 정답 패턴에 관한 것인데요.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는 지난 8개년 동안 수능의 정답을 분석한 표도 보여드릴 테니까 끊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능 시험 문제의 배치부터 보겠습니다. 수능 영어는 쉬운 문제가 앞에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고 뒤에는 어려운 문제가 배치됩니다.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할까요? 당연히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는 다 맞춘다는 각오로 열심히 꼼꼼히 풀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문제는 듣기 문제입니다. 듣기 문제는 오답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 되는 학생들은 다 맞춘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아주 느린 빠르기로 문제 자체가 쉬워서 굳이 듣기를 대비 안 해도 다 맞출 수가 있고 듣기가 약한 학생도 작정하고 EBS 교재를 공부하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듣기는 확실히 다 맞추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듣기가 약한 학생들은 지금 당장 EBS 교재를 사서 두세 번씩 풀어가면서 대화 내용에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듣기를 다 맞추면 37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듣기에서 한두 개만 틀려도 3등급은 물 건너갑니다. 듣기는 반드시 37점 다 맞아야 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독해로 넘어가면 목적, 심경, 주장,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입니다. 18번 목적. I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인데 이 부분을 찾았으면 답이 쉽게 나올 겁니다. 19번 심경. 심경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점은 however, 초반 심경의 핵심은 anticipation, 그리고 변화된 심경은 what a waste of time. 주장. should, need to, have to, must 다음에 나오는 말이나 명령 얻고 찾으면 그냥 답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3문제 1, 2, 3, 4, 5 선지가 다 영어로 나와서 어려워진 것입니다.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딸리는 학생들은 굳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선지가 한글로 나와 있는 요지 문제부터 풉니다. 요지는 처음과 끝을 주의 깊게 읽고 반복되는 키워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요지까지 다 맞추면 쉬운 독해에서 8점 확보 가능합니다. 듣기 37점 플러스 8점 총 45점 확보. 다음 장을 넘기면 일치 불일치 문제 4문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노다지입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는 거의 3, 4, 5에서 답이 나오는데 4번이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1번은 답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5번 읽고 내용 비교, 4번 읽고 내용 비교하는 식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푸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를 다 맞추면 8점 추가. 그래서 총 53점이 확보됩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어법과 빈칸이 보이는데 이제 드디어 고난이도 문제가 시작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패스. 나중에 풉니다. 43번으로 갑니다. 긴 장문. 길기는 하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다 맞춰야 합니다. 45번으로 먼저 갑니다. 1, 2, 3, 4, 5 보기를 읽어보면 대충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은 주로 교훈이 있는 지문들이 나오고 마무리는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선지를 잘 읽어보면 스토리라인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고 선지 중에서 스토리라인에 안 맞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을 고르면 지문을 보지 않고도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를 읽습니다. 문맥을 잡고 B가 아니라 C부터 읽어봅니다. 왜냐면 43번의 정답은 1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부터 읽고 C가 맞으면 B로 올라가 보고 C가 아니면 D를 다음에 읽습니다. 읽을 때는 등장인물이나 대명사에 유의하면서 읽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인물과 관련된 것이라서 사람 중심으로 읽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문맥을 찾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문장은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될지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43번을 풀면서 이어질 순서를 고르고 44번에서 가리키는 대상을 찾다 보면 내용 파악이 거의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45번은 쉽게 답이 나옵니다. 참고로 45번도 다른 내용 일치 문제와 마찬가지로 1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긴 장문을 다 맞추면 6점을 추가해서 총 59점이 확보됩니다. 이제 3등급을 맞기 위해서 찍어서 11점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푼 문제수는 28문제, 남은 문제수는 17문제, 배점은 41점. 지금부터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푼 쉬운 문제의 정답 개수를 한번 적어보시죠. 화면에서처럼 말이죠. 1번이 몇 개인지, 2번이 몇 개인지, 3번, 4번, 5번 그 개수를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8개년 동안 수능 정답을 분석해보면 1번 개수, 2번 개수, 3번 개수, 4번 개수, 5번 개수가 거의 균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번호가 10개까지, 그리고 가장 적은 번호가 8개까지 나옵니다. 만약 쉬운 문제를 다 풀었는데 화면에서처럼 1번부터 5번까지 나온 개수가 4, 5, 7, 6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찍으면 정답 확률이 올라갈까요? 1번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에 1을 정답으로 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 1번으로 답이 많이 나오는 문제들의 정답이 그대로 1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게 됩니다. 24번과 41번 제목이 영어로 나오는 문제들과 빈칸 문제, 요약 문제들이 1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8학년도에는 쉬운 문제 28문제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온 개수가 4, 5, 7, 6, 6이었는데 1번이 가장 적게 나왔기 때문에 1번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23번과 41번 제목이 영어로 나오는 문제들과 빈칸, 요약 문제 총 8문제를 모두 1번으로 찍게 되면 홀수형은 총 5문제를 맞추면서 13점을 확보할 수 있고 짝수형은 총 4문제를 맞춰 10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5, 5, 4, 8, 6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기 때문에 3번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제거, 순서, 삽입에서 3번이 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왔던 19학년도에 만약 제거, 순서, 삽입의 총 5문제를 모두 3으로 찍었다면 이들 문제는 홀짝 배열이 같아서 홀짝 모두 5문제 중 총 3문제, 점수로는 7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2021년 수능 결과입니다. 대박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 문제들에서 1번으로 몰아서 나왔기 때문에 1번이나 2번이 잘 나오는 문제들은 2번이 대부분 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2번이 답으로 잘 나왔던 문제들은 그대로 2번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예 남은 문제들을 모두 2번으로 찍어도 됩니다. 2번이 많이 나오면 최고 10개까지 나오니까 이미 나온 3개를 빼면 최대 7개까지 정답으로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이 적어도 8개까지는 나오니까 최소 5개는 정답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3점짜리 고난이도 문제도 하나 정도는 끼어 있을 테니까 목표로 했던 3등급 70점을 맞기 위한 최소점수 11점을 가뿐히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다면 2021년도에는 홀수형에서는 11점, 짝수형에서는 12점을 찍어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2022년 거. 홀수형부터 먼저 보면 3번이 8개나 되고 1번이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으로 많이 나오는 영어 제목이나 빈칸은 그대로 1번이 될 가능성이 높고 3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거나 순서, 삽입 같은 문제는 3번이 아니라 4번 내지 5번이 답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영어 제목이나 빈칸은 1번, 그리고 나머지는 개수가 적게 나온 5번으로 모두 찍어버리면 11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예 적게 나오면서 극과 극으로 되면 더 좋은데 이런 이유로 짝수형이 더 대박이었습니다. 2번이 겨우 4개니까 2번 답이 많은 빈칸을 2번으로 찍었으면 5점을 확보할 수 있었고 5번 개수도 4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를 모두 5번으로 찍었으면 12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원칙을 알면 여러분들은 이상의 28문제 외에도 확실히 푼 문제들의 정답 번호를 다 나열해 놓고 문제 유형에 따라 정답이 많이 나오는 번호가 따로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가장 적게 나온 번호를 찾아서 유형별로 균등 배분하면 찍어서 좀 더 많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고난이도 문제에서 유형별로 어떤 답이 많이 나오는지 알아야 하니까 이제부터 고난이도 유형별 정답 배치를 푸는 방법도 곁들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밑줄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19학년도부터 출제되고 있는 유형인데 홀수형은 최근 2개년간 2번이 답이었으며 짝수형은 1번이 무려 3번이나 나왔습니다. 홀수형이나 짝수형 모두 3, 4번은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23번 주제를 물어보는데 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 최근 8개년간 홀수형은 한 번도 1, 2번이 정답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5번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8개년간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짝수형은 지난 8개년 동안 1, 2번이 3번씩, 그리고 3, 4, 5번은 한 번씩 나왔습니다.
24번 영어 제목. 홀수형은 1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엔 2번이 많고, 짝수형은 딱히 우세 번호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과거에는 4번이, 그리고 최근에는 5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29번 어법. 홀수 짝수 정답 동일한데 최근 8개년 동안 1번이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법은 중요한 유형이 계속 반복되는데 2015년과 2016년 수능에는 수로 자리에 과거동사 대신 ing를 넣어놓은 문제가 답이었으며 2018년과 2021년 수능에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의미하는 whether가 나와야 하는 자리에 what을 넣어놓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수능에는 that이 나와야 할 자리에 what을 넣어서 출제되었는데 이로써 최근에 무려 3번이나 what이 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법은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을 동시에 따져야 하는 것을 주로 답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분사나 비동사, 두동사, 관계사 등의 밑줄이 그어 있으면 정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풀 때 1번을 제외하고 보면 이런 것들이 두세 개쯤 보이는데 시간을 절약하려면 미련 없이 하나 찍고 넘어가도 되고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의미를 생각해가며 문법을 따져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번 밑줄 그는 낱말. 2018년부터 출제된 유형입니다. 짝수, 홀수, 정답은 동일하고 문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1번이 답으로 나오기 힘든 문제인데 실제로도 1번이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2, 3, 4는 한 번씩, 그리고 5번만 2번 나왔습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는 빈칸, 31번, 32번까지는 그럭저럭 풀 수 있는 문제, 33, 34번은 넘사벽인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배점이 3점. 화면은 8개년 동안 홀수형의 결과 1번하고 2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3점짜리가 나오는 33번은 8번 중 무려 6번이 1번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짝수형보다는 홀수형의 찍기가 더 좋습니다. 짝수형은 1, 2, 5로 몰리긴 하지만 홀수처럼 극한적으로 몰리지는 않습니다. (35번) 35번 제거. 짝수형, 홀수형 정답 동일한데 1번과 5번은 정답으로 나오기 힘든 유형입니다. 실제로도 8개년간 단 한 번도 정답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3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2번과 4번입니다. (36, 37) 순서. 짝수형, 홀수형 정답 동일한데 1번이 정답으로 나오기 힘든 유형입니다. 실제로도 지난 8년간 1번이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7년부터 36번은 2점, 37번은 3점짜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쉬운 문제인 36번은 6회 중 5회가 B로 시작했으며 어려운 문제인 37번은 B로 시작한 것이 2회, C로 시작한 것이 4회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를 제외하고 36번이 B로 시작하면 37번은 C로 시작했고 36번이 C로 시작하면 37번은 B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풀 때는 36번은 주어진 박스 다음에 B로 바로 가는 것이 좋고 36번을 풀었을 때 답이 B로 시작했으면
37번은 C부터 먼저 읽으면서 문맥을 잡으면 됩니다. 역으로 36번이 C부터 나왔다면 37번은 B부터 읽으면서 문맥을 잡으면 훨씬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38, 39 삽입. 짝수형, 홀수형 정답 동일한데 1번이 정답으로 나오기 힘든 유형입니다. 실제로도 지난 8년간 1번이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지난 8년 동안 삽입 문제 결과 4번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3번과 5번 그리고 2번 순입니다. 결국 초반에 있는 번호일수록 답일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2019년부터) 38번에는 2점짜리가 39번에는 3점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박스 안을 먼저 읽지 말고 그냥 글 전체를 그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직전까지 읽으면서 문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3번부터는 직접 넣어가면서 확인해 봅니다. 만약 3, 4, 5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답이 없으면 이를 넣어서 읽어보면 됩니다. 대명사, also, such, 연결어 등 문맥을 이어주는 말에 주의해야 하고 각 문장마다 앞부분은 특히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스 안을 읽을 때 의미와 키워드를 잘 파악해야 하고 지문에서 그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문맥상 잘 이어지는지 신경 써서 읽어야 합니다. 40번 요약. 화면은 지난 8년간의 결과 4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이 특이합니다. 홀수형은 1번이 압도적으로 많고 짝수형도 1번이 제일 많긴 하지만 2, 3, 5로 분산되는 편입니다. 푸는 방법은 지문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박스 밑에 있는 선지부터 확인해 봅니다. 유사한 개념끼리 모아봅니다. 이때 동일한 단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뜻만 비슷한 단어도 있습니다. 묶다 보면 대체로 반대되는 두 그룹으로 단어들이 정리되게 될 것입니다. A에서 제일 우세한 단어, B에서 제일 우세한 단어를 고릅니다. 만약 우세한 단어가 없으면 대충의 뜻만 파악한 뒤에 이제 A, B에 직접 넣어 문맥을 파악해봅니다. 단어들을 넣어서 읽다 보면 상식에 맞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운이 좋으면 지문을 읽지 않고도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가 끝까지 경합하는 경우는 지문을 읽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지문 속에 동일한 단어가 쓰인 것이 있는지 만약 없으면 유사한 단어라도 쓰인 것이 있는지 찾아보면 확실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41, 42번 장문. 42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2019년부터 출제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인데 이 유형 이전에는 빈칸이었습니다. 빈칸은 정답이 1번, 2번 다 가능한 유형이지만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1번을 답으로 내기가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이런 이유로 2019년 이후로는 42번에 1번이 정답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유형이 30번에도 출제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한 번도 1번이 정답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41번 영어 제목으로 나오는 유형도 2019년 이전에는 1번이 정답으로 꽤 나왔는데 2019년 이후로는 1번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41번, 42번의 용도가 부족했던 1번을 채우는 용도로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1번이 정답이 나오는 총 횟수는 8회, 많아봐야 9회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횟수를 계산해보면 3, 4, 5번은 최대 10번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1, 2번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이상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참고하면 좋은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유형별로 정답 배치와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 설명한 사항들은 더 이상 실력으로 커버하지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출제된 과거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평가원의 정답 정책이 달라지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실력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내공을 기르면서 위 내용을 보조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개년 동안의 정답 배치를 분석한 표를 보여드리면서 본 동영상 강좌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럼 행운을 비겠습니다.